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2020년 유럽 사람들에게 코로나 못지않게 중요했던 소식은 브렉시트를 두고 있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 타결이었습니다. 전환기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어렵게 타결이 되었으니까 정말 피말리는 협상이 4년 6개월을 끌고 온 거죠. 아마도 유럽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이나 기관들은 코로나 못지않게 제일 주의 깊게 관찰했던 소식이 이 브렉시트 딜 관련 뉴스였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이 되었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영국과 유럽은 이렇게 서로 간에 잘해봐야 본전이었던 브렉시트 문제를 결론을 지었지만 이들에게는 브렉시트 결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질문이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영국에게 유럽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특이한 점은 유럽 대륙에서는 유럽에게 영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인들에게 영국은 당연 유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국에게 유럽은 무엇일까요?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한 이유로 많은 언론들은 두 가지를 거론합니다. 하나는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었고요.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냈던 나라죠. 이에 반해 돌려받는 액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민자와 난민 문제였는데요. 동유럽에서 그리고 유럽 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이 영국으로도 유입이 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영국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탈퇴하기로 한 이유라면 애초 영국은 유럽연합에 왜 가입을 했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유럽연합을 반대했던 것일까요? 1946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스위스를 방문해 쭈리히 대학에서 유럽연합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 중 대륙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죠. 영국 사람들은 분명 유럽연합 창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늦기는 했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죠. 영국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를 1961년 8월 9일날 냈고요. 우여곡절 끝에 1972년 1월 22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됩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회원국이 된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럽에게 영국은 당시 어떤 나라였을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 1월 14일 프랑스는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 신청에 관해 비토권을 즉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샤를 드골이었고요. 그는 프랑스 대통령궁 엘리제 궁전에서 분명한 메시지 노라는 대답을 유럽과 전 세계에 전달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의 가입으로 프랑스의 유럽 내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과 영국의 협상은 중단이 됩니다. 들어오겠다는 영국을 유럽이 거부한 형국이지만 유럽연합에 들어오면 영국은 유럽연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적어도 유럽에게 영국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물론 이는 해석 나름입니다. 도대체 유럽연합과 영국 어떤 관계이고 유럽에게 영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먼저 윈스턴 처칠 수상이 쭈리히 대학에서 유럽연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연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연설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웃기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윈스턴 처칠 수상이 말했던 그 유럽연합이라는 개념에 대륙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유럽은 유럽 대륙의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영국인들은 대륙 유럽과 또 다른 유럽을 구분하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그들이 말하는 대륙 유럽이라는 것을 영국인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모를 리가 없겠죠? 대륙 유럽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영국인들의 시각이 반영된 말입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인들은 세계를 호령하며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바다 건너 대륙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구축해왔죠. 당시 영국인들은 이제 막 해가 지는 영국을 바라보았지만 지난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아있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 대륙의 유럽은 영국인들에게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보면 영국인들에게는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대륙의 유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후 종종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에게 어떤 나라인가를 종종 질문하죠. 지금 독일인들은 영국과 유럽이라는 개념에 대해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지는 최근 영국 없는 유럽이라는 칼럼을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은 영국과 유럽의 정의가 얼마나 혼동스러운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유럽 사람이 인도를 방문해 유럽스럽다 말을 한다면 이 말을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영국스럽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서 유럽스럽다는 표현을 쓰면 보통은 영국 것이 아닌 영국스럽지 않은 말로 통용이 됩니다. 과연 영국에게 유럽은 무엇일까요? 칼럼 리스트는 계속해서 캐나다와 인도의 대도시를 거의 다 알고 있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인도의 도시명을 잘 안다면 지혜상식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대부분의 인도와 캐나다 도시들을 독일인도 잘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프랑크푸르트와 베른, 부다페스트, 라입짓이라는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모르고 있다고 칼럼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칼럼니스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인에게 유럽이란 무엇일까요? 칼럼니스트는 자기와 같은 건물에 사는 정원사에게는 본인은 스위스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독일인이죠. 그럼에도 영국인 그의 이웃에게는 독일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고 칼럼니스트는 본인이 독일말을 하기에 스위스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식이 없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영국인들은 유럽에 대해 알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들만의 유럽을 상상 속에 그려놓고 있다는 주관적인 칼럼니스트의 경험을 그는 버젓이 독일 최고 유럽 주간지 디 짜이트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허다했을 것이고 짜이트지의 편집장도 영국인들의 유럽에 대한 이런 모습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컬럼니스트는 다시 묻습니다. 영국에게 유럽은 무엇인지를요. 영국이 유럽에 가입을 한 1972년, 그 후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75년 영국은 다시 국민투표에 들어갑니다. 유럽에 남을 것인가 탈퇴를 할 것인가 묻는 투표였는데요. 여기서 67.2% 유럽에 머물자는 찬성표가 나오면서 영국은 유럽에 40년간 머물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영국에게 유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입 후에도 공식적으로 던져왔던 것이죠. 1984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I want my money back 이라는 간단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말이 역사에 남게 되었고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유럽에 내는 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타났지만 이와 함께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과 유럽은 문화와 정치의 공동체라기보다 이익을 위해 합쳐진 것일 뿐 그러니까 좀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요, 경제적인 공동체일 뿐 더더돌도 아니다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적어도 그들에게는 영국의 유럽과 대륙의 유럽은 다른 듯 보입니다. 독일 하이니시뷸 재단에서는 영국은 유럽에게 속하는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칼럼을 2019년 1월 9일 자체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게 유럽이 무엇인지 꾸준히 영국인들이 물었다면 이제 대륙 쪽에 있는 유럽인들은 영국이 과연 유럽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칼럼은 지난 과거 영국의 유럽연합 가입에는 영내 내수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에게 유럽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가렛 대처 수상의 말 want my money back 이라는 말과 맥락이 같죠. 칼럼은 영국이 유럽연합 가입 2년이 지난 시간 후 75년 유럽연합 잔류를 묻는 투표가 영국에서 있은 후 40년간 영국인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을지 말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때로는 찬성이 때로는 반대가 약간의 과반을 넘기며 그들의 의사를 표현해왔다고 칼럼은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유럽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서 도움이 되는지 묻고 또 물어왔던 겁니다. 여기서도 칼럼니스트는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영국은 유럽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칼럼니스트가 살고 있는 영국, 그곳에서 영국인 이웃은 종종 주말 파리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갈 때 유럽에 갔다 온다는 말을 한다고 칼럼니스트는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인들은 이렇게 자신이 유럽과 구분된다는 무의식이 생활 대화에서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칼럼니스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칼럼니스트는 영국인은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와 함께 동시에 영국인에게 유럽이란 바다 건너 대륙을 가리킨다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브렉시트 결정이 났던 순간 영국인들은 너무나도 당연시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의식적 행동까지 발전시켰던 유럽의 가치와 이익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잔류를 원했던 영국의 젊은이들은 유럽과 자신들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브렉시트의 결정은 영국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럽 연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으로 크게 한 걸음 더욱더 다가오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유럽이 영국에게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칼럼의 제목처럼 영국이 유럽에 속하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 유럽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는 평으로 그녀는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